감사합니다. 저는 지니언스에서 기술기획하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EDR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앞전 세션에도 하셨고 어제도 보니까 EDR 관련된 세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께서 본인 그 벤더의 입장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EDR을 도입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EDR을 도입해서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 연예인하고 연예인의 매니저의 생활을 이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줄여서 전참시라고 하지요. 거기서 특정 연예인이 음식을 소개해서 굉장히 그 음식이 떠오르는 그러한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이거 뭔가요? 예, 소떡소떡입니다. 소떡소떡이죠. 소세지하고 떡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된 음식들이 뭐 국밥이든 국수든 굉장히 많이 크게 히트합니다.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먹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은 왜 뭔가가 다른 걸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사물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거를 비범화시키는 재주가 있더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소세지하고 떡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먹어봤던 것들이죠. 근데 꼬치에 끼워서 튀겼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범함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두 번째는 그 비범함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똑같이 작대기에다가 소세지 떡 꼽아서 먹는다고 저 맛이 나지 않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케첩은 2번, 머스터드는 1번만 뿌린 다음에 어떻게 먹습니까? 옆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다 꼬치를 이렇게 먹어요. 저희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꼬치를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EDR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이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EDR 제품은요. 평범한 기능들이 모여서 비범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기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한테 비범함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비범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같이 인지하고 먹어보는, 즉 내가 사용해보는 것이 나에게 비범함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EDR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EDR을 선택하셔야 되는 기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제품을 쓰고 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고로 제 장표에는요, 저희 회사 얘기하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가 부스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트너의 EDR 마켓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들의 기준에 만족하는 EDR 제품의 개수가 33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외산 제품이 19개입니다. 전에 2셋에서 발표를 하시고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20개로 업체가 느는 것이겠죠. 저희처럼 제품을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한 국내 업체가 10개입니다. 이 얘기는 내년 초쯤 되면 30개 정도의 업체가 이 시장에서, 단말 시장에서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EDR 비즈니스를 시행을 했는데요. 카운트를 해봤더니 약 170건 정도의 제품 소개와 발표,
50건 수준의 BMT와 POC를 거쳐서 현재 20곳이 조금 넘는 레퍼런스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고객분들은 이게 정말 이렇게 좀 크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큼이나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질문을 하시는 반면 그게 뭐예요? 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 사면 백신 안 써도 됩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에도 도입에도 굉장히 많이 주저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나 경쟁을 하거나 고객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솔루션 벤더가 대략 밑에 계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PT를 하고 제품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오면서 살짝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사서 쓰는 데가 있어요? 많이 도입했습니까? 뭐 샀어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신 거예요? 이거죠. 서서 구입해서 어떠한 형태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가 듣고 답변해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EDR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사상, 기반 기술들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EDR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은 단말이나 조직에 이미 나타났거나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을 얼마나 잘 캐치해내느냐에 대한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EDR 제품은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에이전트가 어떠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위,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탐지할 수 있는 위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달라집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사용자 정보, 단말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잘 조화롭게 분석해야지 가장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협, 알려지지 않은 위협, 파일 기반의 파일이 없는 이러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누락이나 중복 없이 MEC적으로다가 위협 대응에 대한 기술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탐지된 위협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위협이 떴을 때 그게 우리 조직이나 사용자 단말, 업무 프로세스에 어느 쪽으로 기술적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임팩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10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한 대가 랜섬웨어에 걸리는 거랑 700대가 랜섬웨어에 걸리는 것은 그 임팩트가 다릅니다. 얼마만큼 내재되어 있고 얼마만큼 발현 가능한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거나 원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이어너질이나 루트 코스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체인 비주얼라이제이션, 피보팅과 같은 굉장히 많은 관련된 기능들을 제품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로 충분치 않은 경우엔 타 제품,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샌드박스나 다른 백신, 클라우드 기반의 CTI 피드 같은 것들과 연동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동,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및 복구죠. 많은 보안 솔루션을 쓰고 계시는 텐데 그 보안 솔루션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위협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동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장해서 세 가지의 도입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위협 대응에 대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누수 없는 위협 대응을 위해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협은요. 파일 기반인 것이 있고 파일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알려진 위협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파일 기반으로 알려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안티바이러스 제품입니다. 시그니처, 대부분의 EDR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IOC, 일부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IOA 이런 것들이 파일 기반의 알려진 제품에서 잘 대응하는 기술이죠. 알려지지 않은, 파일 기반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샌드박스, 머신러닝, C 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의 알고리즘, 이러한 부분들이 저런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파일리스 기반의 알려지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셋들이 UEBA나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전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EDR이 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거나 또는 일부의 기능은 EDR이, 일부의 기능은 네트워크의 샌드박스가 협업하는 형태로라도 이 위협 대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하셔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DR 제품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상시로 모든 이벤트를 쌓는 제품군이 있고 위협이 탐지됐을 때 그 탐지된 위협의 전과 후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다른 거죠. 좋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형태의 특징과 포지셔닝을 가지고서 굉장히 커널 레벨부터 사용자 레벨까지의 정보를 상시로 수집하거나 어떤 온디맨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수집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의 수준이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품이 그만큼의 기준 요구사항을 미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구성 및 동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많은 제품들을 보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탐지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클라우드형 제품입니다. 이건 단말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에이전트의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모든 분석과 탐지, 연관 조사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제품들이죠. 일단 엄청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고요. 에이전트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클라우드가 다 알아서 해주고요. 소규모, 적합하고 대신 네트워크에 대한 단절에 대한 영향이 있고요. 단말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 더 강력한 인스턴스, 더 많은 로그 데이터의 저장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또는 온프레미스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솔루션 형태입니다. 어떤 대형 서버를 기관에 구축하신 다음에 단말의 정보를 그 서버로 올려보내고 서버에서 탐지,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는 형태이죠. 단말의 부하를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로그라든가 감사 등적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단말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구성, 네트워크 트래픽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단말형입니다.
이건 정보의 수집도 단말에서, 분석도 단말에서, 대응도 단말이 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정보 수집, 추적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굉장히 빠르고 정교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단말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의 부하가 증가하고 장애라든가 충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우리한테 우리 지금 조직에 또는 우리 업무 프로세스상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에 가장 맞는 형태의 제품이 기술셋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비범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이 실제로 EDR 제품을 도입을 하셨겠죠.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2017년도 1월 달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에 도입이 훨씬 더 많이 되셨고요. 산업군별로 보면 기업 고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권도 계시고 공공 쪽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노드별로는 500노드 미만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작은 기관에서도 EDR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얼리 어답터의 성격이 강한 고객사분들이 계시고요. 불행히도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APT 솔루션이나 자료 백업 복구,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같은 것들을 사야겠다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그것들이 EDR로 전향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로 인해서 보안 관리자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탐지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제품을 운영하는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2,500노드 규모에서 하루에 약 20건 정도가 IOC와 머신러닝에 의해서 탐지가 됩니다. 이 정도면 별도의 SOC 조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충분히 감내, 수용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위협을 탐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5가지 사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회사나 조직이 보안 정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안 정책을 운영하시는 것과 실제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보안 관리자분들,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망분리된 폐쇄망 환경입니다. 굉장히 많으시죠? 깨끗한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정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안 관리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자꾸 뭔가가 꾸물꾸물 기어 나와요. 그 안에서. 뭔가가 자꾸 생깁니다. 실제로 EDR 제품을 도입 구매하셔서 폐쇄망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셨거나 제안 PT를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이 굉장히 제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고객사들이 폐쇄망에 EDR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드릴 얘기는 가시성에 대한 건데요. 예,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 고객사 역시 폐쇄망에 EDR을 도입하셨어요. 청정 네트워크, 그 청정 네트워크에 EDR을 달았는데 설치하고 일주일 만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신하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단말에서 게임, 스타크래프트 블러드워였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이 발견됐고요. 윈도우즈 오피스 정품류 우회용 크랙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서 비인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담당자분이 이제 보고에 대한 내용의 피드백은 이거였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폐쇄망에서 카카오톡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설정 및 일부 지사의 망 혼용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용자, IP 등을 확인해서 해당 그 지점에 지사의 조치를 했고 통보 삭제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보안업체에 근무하지만 사실은 망블리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보안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도 굉장히 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분들이 미처 인지하시지 못했던 혼용이나 오용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EDR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죠. 다 쓰고 계십니다. 모든 단말의 백신 사용하고 있고요. 패치 관리도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죠? 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케이스. 두 번째는 바로 악성 코드 대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모 기업체였는데요. 실제로 무료 모 백신을 쓰고 계셨고 관리자분이 패치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한 번을 시작으로 7월에 한 번,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안 관리자분들이 거의 업무를 못 보세요. 저거대로 대응하랴, 보고 써서 위에 보고하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업무 시간에 뭔 짓을 하는 거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쓰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샘플을 가지고서 조사를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된 날짜랑 백신이 대응하는 날짜가 교묘하게 하루 이틀 차이로 조금씩 늦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제품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실제로 EDR이 도입된 이후에 많은 보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사라졌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의 양심으로. 이후에 실제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현저히 감소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는 사고가 나면 사내 공지 및 사내 공유를 통해서 유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십니다. 보안 정책 운영하시죠. 근데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위협 선제 대응 및 전파 방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었는데요. 한 분이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침에 출근하셔서 특정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접속하셔서 이제 하시는 거죠. TV 다시 보기 사이트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업무를 보시면서 한쪽에서 연속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 어떻습니까? 야, 뭐 이렇게 봐. 야, 여기 들어가면 텔레비전 공짜로 마음대로 볼 수 있어. 그래? 나도 좀 알려줘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전파됐던 사이트고 다행히 내가 패치를 했으면 똑같이 TV를 보는데 나는 감염되지 않고 패치가 안 된 PC는 감염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로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게 실제로 다른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URL 리다이렉션이 일어났고 거기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고 걔가 TMP 폴더에서 실행이 됐고 리네임이 됐고 이래서 된 거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회사에서 그 모든 사이트로 다 접근 금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걸어서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던 그런 조치가 됐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EDR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시성과 위협 대응 관점의 하나의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죠. 필수 사용 소프트웨어 정책, 이런 겁니다. 역할 부서별로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정해져 있고요. 업무 시간 중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접근 제어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다 운영하고 계시죠?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몰래 설치 및 삭제하는 사용자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라는 게 보안 관리자분들의 고민이셨어요. 이곳은요, 로펌이었습니다. 법률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부 규정상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계속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안 관리자가 경고하고 2차로 네트워크를 차단을 했더니 그분들이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죠. 나 왜 인터넷이 안 되냐.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셔가지고 안 되신 겁니다. 나 그거 쓴 적 없다. 설치한 적도 없다. 싹 뽑아서 보여드리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감사 증적에 대한 부분으로 EDR을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모든 단말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로 수집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의 기능을 부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협이 탐지된 이후에 전후로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증적 같은 것들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담입니다만 이 보안관리자분이 보여주시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감염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 분리, 조사 포맷 순으로 조치하고 보고서를 상신합니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불안하시죠? 그놈 거는 잡아서 조치했습니다. 그놈하고 유사하거나 똑같은 놈이 우리 회사 내에 더 있지 않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불안하시죠. 통상 글로벌 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조사 내지는 전사금지, 전사금지령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지방에 계시는 기업체였는데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사용하고 계시는 IPS에 뭔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EDR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단말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고 걔가 CNC 서버와 통신을 하는 내역을 IPS가 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말에서 다행히 아직 발현되지 않은 악성 코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회사 내에 동일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를 추가로 2명을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 3대의 PC에서 관련된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역시나 해당 사이트로의 접근 제어를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형태의 케이스였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거나 저희가 제품을 그러면 일단 한번 달아보죠 라고 해서 제품을 도입하신 이후에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를 봤었을 때 주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야 우리 회사에도 저 기능은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기능이 왜 필요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다를 거고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 보안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나 대응의 수준, 척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뜨겁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의 우려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3개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15개가 깔려 있는데요. 이 정도면 실제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실제로 보안 담당자분들이 추가로 도입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쓰고 계시는 DRM이나 DLP 등 기존 보안 제품과의 충돌, 배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용자분들이 내 PC 들여다보고 있다고 컴플레인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탐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가 위협이라고 탐지했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걸 믿고 파일을 지웠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탐지된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한테 신뢰와 확신을 줄 것이냐, 확신의 레벨을 높여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아주 뛰어난 1,500명의 SOC 분석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디테일한 감사 증적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 기업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누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탐지되면 알아서 족족 지워주세요. 우리는 빠른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EDR 벤더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형태의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지라든가 대응 같은 것들을 아예 서비스화하는 형태의 어떤 MDR, 매니지드 형태의 디텍션 리스폰스 서비스들이 실제로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솔루션과의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된 대응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SOA 같은 형태의 컨셉, 그리고 SOC 자체를 아예 서비스화하자라고 하는 형태의 SOC에서 서비스 같은 형태의 것들도 대두되거나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나 EDR 제품 같은 것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솔루션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솔루션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자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 공격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과거엔 이만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기 위해 엄청난 시스템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낮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과거 네트워크에서 지금은 단말을, 그리고 미래에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행위를 보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관련된 기술이나 솔루션들도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효 실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4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을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에 대한 질문하신 분께는 선물까지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굉장히 좋은 질문. 저희 한 7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빠르게 네. 한 3-4가지 다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15병 이하 소규모 업체를 위한 EDR 제품이 사용 가능하신 제품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MDR 같은 형태의 제품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은 노드에도 충분히 선택하셔서 제품을 운영하실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합니다. 부스로 오시면 제가 필요하신 경우에 업체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R 솔루션은 능동적 백신의 인공지능 버전인가요? 백신과 EDR 제품은 다른 컨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좋은 건요, 불이 났을 때 상황을 고려해 볼게요. 백신은 소화기입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거죠. 끝이에요. 화재가 왜,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DR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는 불도 끄지만 재발 방지도 하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도 분석해줘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랩, 파이어아이, 지니언스 등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남의 회사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참 부담스럽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협 대응 포트폴리오, 그 네모난 박스가 3개 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좌측에 있었던 파일 기반의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대응하는 기술은 선진국과 국내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랩, 저 안철수 연구소 출신인데, 안랩 출신인데, 안랩의 그 백신은요, 좋은 제품입니다. 업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UCG가 있는 제품이죠. 시그니처 기반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능은 안랩 제품이 선도적인 형태의 제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기법도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부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있던 파일리스 쪽에 대응하기 위한 UEBA, 아노말리 디텍션, 메모리 분석과 같은 기반 기술들은 선진국과 국내가 제법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행위 분석 제품, 행위 기반 제품들을 아주 잘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국내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도 많이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완성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존재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져서 정리하면 왼쪽 사이드는 굉장히 근소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즈는 선진국과 국내가 꽤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 전부 다 해주신 건가요? 네네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4개 전부 답변하셨으면. 3개만 말씀드렸어요. 네. 3개만 요 하셨어요? 이데아 선택 시 가장 염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걸 보십시오라고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기능들을 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비범함을 찾아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스트 퀘스천 하나 선택해 주시면 그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들 아직 자리에 계시면 그분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질문. 네, 마지막 질문이